거래의 8요소. 이거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거래의 8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의 8요소를 우리가 만들 때 이 거래의 8요소에 의해서 붕괴도 한다 그랬죠. 또 전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붕괴 법칙이라고 할 수 있고 전기 법칙도 여기에 똑같은 겁니다. 방법이. 그러면 거래의 8요소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하면은 우리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낼 때 처음 약속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자산은 차변에 기록하고 부채는 대변에, 자본 대변에 적고 수익은 대변에 적고 비용은 차변에 적기로 약속을 했죠. 이 약속에 의해서 제가 별도로 만든 것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눈다 그랬어. 저희가 1단계 자산, 2단계 부채, 3단계는 자본, 4단계는 비용이야. 근데 우리 일반적인 모든 거래는 1단계와 4단계로 많이 형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2단계도 조금 나타나죠. 근데 3단계는 잘 나타나지 않는 거래예요. 거래 요소가. 근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에만 적는 거야. 얘는 대변에 안 나타나. 근데 대변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얘가. 어떤 때? 결산 때. 결산 때 비용이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이 발생하면 어느 쪽에 적냐? 대변에만 적는 거야. 얘도 차변에 잘 안 나타나. 근데 어떤 때 나타난다고? 결산 때 나타난다. 차변에 나타난 수익의 소멸. 그러니까 소멸까지 합치면 10개가 되는 거예요. 거래의 10요소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8개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은 어떻게 하냐? 증가를 하면 차변에 적기로 약속을 한 거지 얘가.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에만 적기로 약속을 한 거야. 자본 증가하면 대변에 적기로 약속을 한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산, 부채, 자본은 원래 정해진 쪽에 증가할 때 적기로 약속한 거야. 한마디로. 원래 있는 쪽에 증가한다. 그럼 반대쪽에 뭐 할 때? 감소할 때 적자 이거지. 감소할 때 적자 이거야.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에 적고 자본이 감소하면 차변에 적자 이거죠. 근데 처음에 이게 잘 접근이 안 되죠. 이게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은 무조건 차변에, 수익은 무조건 대변에 적어라. 그 다음 자산 들어오면 차변에, 나가면 대변에 적어라. 현금 받았어? 차변에 현금. 그럼 대변에 뭐가 나타나있어? 대부분이 뭐야? 수익이 발생해. 또는 돈을 빌려왔으면 대변에 나타나잖아. 현금을 차입하다 보면 현금이 들어왔다. 부채, 갚아야 될 때 늘어났다. 대변에 단기 차입금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방법에 의해서 붕괴도 하고 전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다시 한번 설명하면 무조건 이거예요. 비용은 차변 나타난다. 수익은 대변 나타난다. 자산이 들어오면 차변이다. 나가면 대변이다. 그러니까 자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현금, 상품, 비품, 건물, 차량, 망고, 기계장치 이런 것들 전부 다 유형자 자산들. 그렇죠? 걔들 들어오면 차변이야. 상품을 매입하면 차변, 원재료 매입하면 차변에 원재료. 그렇죠? 현금을 지급하면 대변에, 당자금 수표를 받으면 대변에 당자예감. 근데 어음을 발행했어. 그러면 뭐야? 나중에 갚아야 되는 지급업이 증가한 거잖아. 그러니까 대변에 부채의 증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거래의 종류를 갖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거래의 종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렇게 표시하는 걸 뭐라면 거래의 결합관계표라고 그러죠. 결합관계라고 해요. 그런데 거래의 종류에는 우리가 이 결합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줄 수 있냐면 교환거래가 있고 손익거래가 있고 혼합거래가 있어요. 그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는 어떤 거냐면 교환거래는 붕괴를 했을 때 차변, 대변에 자산, 부채, 자본만 나오는 거래요. 얘는. 자산, 부채, 자본만 차변 또는 대변에 나타나요.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 즉 다시 말하면 얘는 수익 비용이 나와 안 나와? 수익하고 비용은 안 나와. 차대변을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붕괴했을 때 차대변에 봤을 때 수익 비용이 안 나와. 다시 말하면 뭐야? 재무상태표 요소끼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 거를 교환거래라고 그래.
그럼 손익거래는 뭐냐면 얘는 자산 부채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산 부채가. 그런데 뭐가 같이 나타나냐면 차변에 뭐가 나와? 비용만 나와. 차변에 비용이 나와. 또 자산 부채가 나올 수 있어. 차변에. 물론 자본도 나타날 수 있어요. 잘 안 나타나지. 대변에 뭐만 나타나냐? 수익이 나타나.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얘네들은 혼자 있어요. 이렇게 비용과 수익이 이렇게.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이 차변의 비용에만 나타나고 대변 수익만 나타나는 거래. 그런 거래를 무슨 거래라고 그래? 손익거래라는 거야. 그럼 혼합거래는 어떤 거냐면 혼합거래. 그 차변 대변 얘는 아무리 차대변 뒤져봐도 손익계산서 즉 수익과 비용의 항목이 안 나타나는 거래고 얘는 보니까 비용하고 수익이 한쪽에만 나타나는 거지. 근데 자산부채하고 자본하고 같이 나타나질 않아. 근데 얘는 혼합거래는 어떠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야.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목욕탕을 예를 들면 여기 남탕이야. 여기 여탕. 그쵸? 여자들끼리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 찜질방에 가면 어때? 찜질방 가면 목욕은 따로따로 하는데 그쵸? 찜질할 때는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가잖아. 그쵸? 그게 혼탕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물론 일본은 혼탕이 있대. 그쵸? 일본은 그런 거 안 따진다니까. 남녀가 같이 이제 들어가서 목욕도 하고 그런데요. 자, 여기 봐봐. 이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산하고 부채가 나와. 그럼 여기도 분기할 때 대변에 자산 부채가 나와 이렇게. 근데 뭐만 나와? 비용이 같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비용이 같이 나와.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요소하고 손익계산서 요소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혼합거래야. 또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 여기 차변에 자산 부채가 나와 이렇게. 그러면 대변도 자산 부채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에 뭐가 같이 나타나는 거야? 수익이 같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재무상태표 요소하고 손익계산서가 같이 나와. 손익계산서 요소가. 이런 거래를 무슨 거래라고 그래? 혼합거래를 한다. 그러니까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구분 가겠죠?